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도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이 특징 섹터에 대한 분석과 관련주의 흐름을 짚어봐 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는 탑3 종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이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내 종목 잘 안 가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기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죠.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어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하락 마감하면서 장 초반 파란불을 켰지만 오늘 반도체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4%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연초부터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미증시 반등에도 어제는 강하게 좀 개파락 출발을 해서 연저점을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위협하는가 했더니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갔고요. 어제 미국 증시 어떻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IT 쪽 여전히 뭐 별 볼 일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또 깜짝 상승을 해주면서 연초에는 뭔가 좀 럭비공, 그죠? 럭비공이 뭐예요? 딱 공을 치더라도 좀 바운드 되는 방향으로 공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상치를 훅훅 벗어나는 좀 도깨비 장세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상승의 이유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뭐 굳이 상승의 이유를 찾자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제 세제 지원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부족하죠, 그죠?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책들을 내놓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국내에서는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뭔가 좀 세제를 지원해 투자 확대를 기업한테 밀어줘야지. 이거를 가만두면 되겠냐. 기업한테만 떠넘기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어제 좀 발표가 나왔죠, 그죠? 대기업들은 세액 공제율 8%, 1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투자했다. 그럼 1,500억 정도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세제 공제율을 해줬고,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이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뭐 업황 전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좀 반등을 주고 있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갑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그동안 간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한 2개월간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반가운 좀 소식이긴 합니다만 다른 시장 참여자들, IT 종목 외에 다른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오늘 시장 자체는 약간 좀 먹을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이 시총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오늘 10% 갈 거예요? 하이닉스가 15% 갈 겁니까?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 자체의 사이즈가 너무나 커서 지수는 상승이 좀 안정되게 올라가겠지만 지수는 너무 좋은데 내 종목은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장이지만 질적으로는 종목의 시세 탄력이 약간 적은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내 종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배트는 짧게. 오늘은 시장 자체가 지수만큼 좋아 보이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목표 수익률은 시장 가는구나. 오늘 끝까지 달려볼까? 완주해볼까? 이런 개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배트는 좀 짧게 가시는 전략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을 필두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이 세제 감면 효과 때문에 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배틀을 짧게 잡아주시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이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6679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가 있다면요. 네. 뭐 오늘은 온리 원입니다. 그냥 반도체주들 잔칫날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매일 여러분 찾아뵙고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일단 제일 상단에 있는 상승 섹터와 오늘 좀 피해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IT주들만 완주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 잠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너무 반가운 상승 3%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1선을 뿅 하고 일단은 뚫고 올라오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방주들이 달려주니까 이제 이 후방에서 중소형주들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그죠? 또는 뭐 PSK 그죠? 이런 종목 다 거의 다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하이닉스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바닥에서 전저점 라인에서 21선을 똥 하고 뚫고 올라오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보면 이렇게 낙폭에서 큰 종목들이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일수록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낙폭과대 장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기술적 반등은 뭐예요? 낙폭과대는 뭡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이 가장 큰 모멘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많이 떨어진 종목일수록 좀 반등이 셀 겁니다. 오늘 하루는 이러한 좀 반등이 나와줄 것 같고, 연속성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달려보시되 트레이딩 가격점도 좋지만 연속성 내일까지 간다, 이번 주 간다, 다음 달 간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파티, 오늘 하루 파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피해야 되는 업종은 지금 항상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의 꼭대기에 물려서 시장을 항상 트렌드가 변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여름에 겨울 옷 입고 이러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 뭐지? 이렇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은 계속 변하는, 계절 변화하듯이 시장도 계속 변화하는데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는데 이전 트렌드, 이런 테마의 고점에서 물려서 종목을 끌려다니는 이러한 좀 흐름들을 보인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상당히 좀 위에서 고점 놀이에서 살살살 이제 내려오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테마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화면까지 변경하면서 주가가 약 한 2,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템베거죠. 그죠? 템베거 10배 종목 드림이죠. 2,000원에 사서 야 2,000원에서 2만원까지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종목 글쎄 일생에 한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까우기도 쉽지 않고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산다? 아니면 3만 원에 사서 물렸다? 이런 개념으로 갔을 때는 또 장기간 다시 이제는 2,000원에 사서 3만 원까지는 못 갔는데요. 3만 원에 사서 2,000원 가는 건 봤어요. 그죠? 위에서 내려갈 때 계속 물려서 못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리튬 관련주들은 어디서 파생이 됐죠? 2차 전지에서 파생이 된 거잖아요. 2차 전지 소재에서 리튬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를 솟으면서 2차 전지 소재에서 필수적으로 이 원하는 광물, 리튬이구나 하면서 올랐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파생된 테마가 본진이 안 좋아지는데 파생 쪽이 좋아질 수 있나요? 그죠? 머리가 안 좋은데 꼬리가 괜찮을 수 있나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곧 이 리튬 관련주들의 폭락이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뭐 또 화면 보시면 금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양은 먼저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죠?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들, 금양, 또 뭐 어반 리튬, 그죠?
이런 것들 주가가 막 변동하고 밑에서 막 3배, 4배, 10배까지 오른 종목들, 리튬 관련주들 혹시라도 내가 리튬 관련주 갖고 있다. 지금 고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드 섹터는 리튬 관련주로 조심하시라. 제가 강력하게 좀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 섹터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고 또 이제 그만해야 되는 배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잔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배드 섹터, 이 리튬 관련주 현재 고점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월요일, 화요일 날은 오후 8시에 우리 방송을 서울경제 TV에서 진행을 하고 이 시간대에서는 매일매일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전 방송에서는 키스트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상승이 잘 나왔죠, 그죠? 오늘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양봉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양봉 다음에 단봉이 붙어주잖아요. 이런 단봉은 뭐 우려하거나 뭐 공포스럽거나 또는 뭐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징검다리라고 하죠. 그죠? 다리가 길게 났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작은 캔들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오늘도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보유를 계속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어제 방송 못 보셨거나 아니면 아직 포트에 못 담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략해보는 종목들 제가 일단 오늘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지만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삼성전자 2%, 하이닉스 5%인 상황에서 이 다른 종목도 중소형주 거의 7, 8%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봐야 종가 한 1%, 2% 더 가겠죠. 그죠?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중국을 보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리오프닝, 여행주요? 항공주요? 중국 화장품이요? 그런 중국 관련주가 말고요. 우리는 생각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라고 그랬죠. 중국 관련주는 리오프닝주 말고 중국의 이 사드, 보복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그러니까 문호가 다시 개방되고 중국 사람들이 보고 듣고 웃을 수 있는 이러한 컨텐츠 업체들을 계속 보자. 즐기는 종목들을 계속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키스는 어제 뭐였죠? OTT였죠. 그죠? 제작 드라마 제작사.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중국의 즐길 것 게임. 우리나라가 K가 제일 잘하는 것들. 드라마 잘 만들고 엔터 사업 잘하고 K팝 그리고 또 하나 K게임. 그죠? 게임 잘하잖아요. 잘 만들잖아요.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죠? 게임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을 해줬죠. 그죠? 판호 발급. 그러니까 OTT 업종으로 보면 중국에서 드라마 판권을 사다가 중국 OTT에서 틀어주는 거. 이게 6년 만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죠? 사드 보복 조치로 니네 거 안 봐. 니네 거 안 먹어. 니네 거 안 틀어. 니네 거 안 놀아. 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판호도 중국에서는 게임을 그냥 수출한다고 뭐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 사회는 자기네들이 검열을 해요. 노래로 치면 자기네들이 검열에 못 들어가는 노래는 못 보고 영화도 못 보고 드라마도 못 봅니다. 숨어서 보겠지만 그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 서비스를 중국 시장에 서비스를 하려면 판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판호 허가가 무더기로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종목은 엑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오전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우리 앵커님이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종목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시장 전략도 계속 실시간으로 세워드립니다. 방송은 오늘도 마찬가지 이따가 한 10분 있다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케어를 받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엑토소프트는 오전에 이미 2-3%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원고도 다 넘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시기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9%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물량선을 내셨던 분들은 이미 아침에 사서 한 7, 8% 지금 수익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보면서 가셔도 되는데, 신규 매수는 글쎄요, 소개는 합니다만 약간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목표 주가 여러분들 9,000원대 밑으로 좀 신규 매수 하시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9,000원대 밑으로 잡아보시고, 그리고 노랑스팟 꼭 계세요. 계시면 이런 종목들 비싸게 아니라 아침에 2, 3%에 잡아드리니까 좀 좋은 기회를 좀 삼으실 것 같고, 이왕 간 김에 종목 좀 설명 더 드려볼게요. 뭐 오늘 시세가 끝이 아니니까요, 그죠? 반도체는 끝이지만 이런 종목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이 셩치그룹,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텐센트 뭐 지금 압도적으로 1위가 됐지만, 예전에 이 중국 처음 게임 시장이 개방하고 막 IT 시장이 개방했을 때, 말 그대로 좀 춘추 전국시였을 때 텐센트와 뭐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 중에 샨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샨다가 사명을 바꾼 거예요. 셩치그룹. 자, 보시면 최대 주주 액조스부터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무슨 49%? 얼마나 좋길래 외국인이 49%나 갖고 있어요? 아니요. 외국인이 매수한 지분이 아니고, 보시면 외국인이 최대 주주입니다. 성취그룹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지분율 보시면 외국인 성취에서 51%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최대 주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 있지만 최대 주주는 중국인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중국 기업들, 중국이 최대 주주인 중국 상장주들이 워낙 과거에 문제가 많았죠, 그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상장 폐지도 많이 당하고, 실적이 뭐 좋아도 뭐 회계를 믿을 수가 없고, 분식 회계하고, 이렇게 좀 인식이 안 좋지만 중국이 다시 문을 열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반대로 필연적으로 중국 모멘텀이면 아무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 기업, 그러니까 차이나 중국주들도 이러한 판호 개방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자기네 중국의 판호는 중국 기업을 밀어줄 거 아닙니까? 팔은 당연히 안으로 붙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게임 업종만큼은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약간 좀 내려놓고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봐도 되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쌉니다. 시가총액이 싸다는 건 얘기가 뭐냐면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1년에 200억 이상씩 나는 회사입니다. 200억. 이거 제조업체인가요? 아니요.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460, 물론 뭐 게임업체 영업이익률은 다 좋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뭐 펄어비스 볼까요? 펄어비스 올해 영업이익 129억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얼마예요? 2조 6천억이에요. 영업이익 작년 9월까지 3분기까지 120억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라고요. 액토소프트 볼까요? 200억 이상 내는 회사가, 펄어비스의 영업이익 2배 가까이 내는 회사가 시가총액 얼마예요? 870억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870억. 어때요? 펄어비스의 영업이익을 2배 내는 회사가, 돈을 2배로 버는 회사가 펄어비스 시가총액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게 2조라니까요? 이게 800억이에요. 그죠? 물론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굉장히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차이나 디스카운트 중국 기업이라는 인식을 일단 게임 업종만큼 좀 벗어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벗어보면, 이 세강경을 벗어보면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9% 그렇게 높진 않죠. 10분의 1 수준인데, 펄어비스의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또 이 게임 개발뿐만이 아니라 액토소프트는 개발 쪽보다는 좀 이 퍼블리셔, 게임은 개발사가 있고 그 개발한 것들을 진열해 놓고 파는, 그러니까 마트 같은 개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넷마블,
한 게임, 이런 것처럼 퍼블리셔들이 있는데, 액토소프트는 좀 이 중국 시장에서 깔아주는 퍼블리셔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럼 뭐예요? 개발은 항상 개발비가 들어가고 게임이 흥하다가 말면 개발이 딜레이되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때요? 흥행이 망하면 주가가 박살나기도 하고 물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퍼블리셔를 얘기하면 작년에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계속 신작이 연기되니까 주가가 작살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액토소프트는 이 퍼블리셔적인 성격이 강해서 안정적이에요. 그죠? 안정적이다. 마트가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실적 자체가 매대 깔아놓고 파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저평가다. 유일한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인정합니다만 파는 안으로 굽는다. 중국 때문에 상승하는 게임 주면 중국 상장주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추천주,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액토소프트 말씀을 좀 드려보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만 가봅시다. 매수 한번 해보셔서 오전에 저랑 같이 너랑 톡방에서 매수 사인 받고 사셨으면 벌써 한 8% 정도 수익인데 지금 사셔도 우리 목표 주가가 오늘 한 15% 정도 오늘 목표 주가 보거든요. 한 5%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무학 전문가님의 공략주까지 이야기를 들어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오늘 반도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좀 중기적으로는 중국 관련주들 봐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고요. 오늘 액토즈 소프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액토즈 소프트 현재 시초가 대비 10%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 접근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더 시초가에서 좋은 가격대에서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6679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나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 재밌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 반도체의 좋은 흐름 덕분인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이제 극적 반전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일부 이제 분석 부분들은 연말에 이제 배당 지수 현재 배당 관련 그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이 돼서 배당을 받고 매도세가 이제 강화됐다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물 소화가 연초까지 어떻게 보면은 급락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매물 소화가 먼저 다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아직 FOMC 회의 12월 회의 결과의 의사락 공개 오늘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ISM 제조 지수의 발표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 쪽하고 민감한 연동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반등에 대한 그 어떤 트리거로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지난 밤에 끝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테슬라 IT 쪽에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번에 이제 CS 2023이죠. 2023에서 신기술 관련된 어떤 그 기술적인 종목군들이 나오면서 수급적으로는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차트의 흐름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이제 변곡점이 상당히 많이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7월 초에는 저점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반등을 좀 했죠.
그런 부분에서 급락이 떨어졌는데 이 급락에 대한 저점이 언제였냐면은 10월 말이었습니다. 10월 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7월 말하고 10월 말이면 딱 3개월 어때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했고 여기서는 쌍봉 고점을 보여주다가 약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지는데 12월 말 1월 초가 아니라 1월 초까지 약간 하루 이틀이 더 딜레이되면서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대략 시차를 두고 보면은 거의 한 3개월 주기로 현재 반등이 좀 주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들이 주어질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60일 주기로 바뀌고 60일선이 행보의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아니면은 경기가 반등이 될 것이다는 투자 심리의 혼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박스권 등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은 저가 매수에 유입이 들어왔다가 반등하다가 보면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매도 차익거래가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투자 심리가 이 박스권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바닥보다 살짝 위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더 지난번보다는 좀 더 이제 개선된 학습 효과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게 2,500 정도까지는 반등이 주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장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말 배당 매수 차익거래 포지션이 이제는 좀 정리가 들어간 단계다. 거의 다 정리가 됐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좀 상단 이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잡아봐 주셨네요. 그리고 어제자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로봇 관련주로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이제 특징 시장 하면서 특징 섹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첫 번째 상한가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약간 부자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계속 이제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제1의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거고 후속주는 현재 로보티즈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간 독보적인 상한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신규 매수 시점은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장대 양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십자 도정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다음 주는 약간 이렇게 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이제 중심에 대한 흐름, 눌림목 음봉이 나오면은 이때 신규 매수 시점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야기했던 후발주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어제 종가도 오르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후속주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CS2023에도 당연히 이런 에브리봇이나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후발주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 흐름들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이제 확인을 해볼 시간인데요. 1위부터 3위 종목, 먼저 3위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비덴트입니다. 네, 비덴트가 오늘의 3위 종목이군요. 최근에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이제 비덴트는 이제 빗성코리아를 운영하는 관계회사의 최대 주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바람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는데 현재 임원 관련된 횡령 배임 이런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1심에서 무혐의 이제 판결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횡령 배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거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은 약간 이런 이제 판결이 될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사하고 개인적인 비리하고 이제 약간 분리될 수가 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비덴트는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라는 굉장히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어제 특징주인데 좀 조정을 보이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다 좀 생각이 돼서 현재 소개를 좀 합니다. 현재 이 고점에서 보면은 37,000원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10분의 1 토막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3,700원에 해당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3,700원에서 보면은 위아래 이제 박스권 하단선까지 빠졌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3,700원이 약간 진바닥의 박스권의 중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뭐 숨고르기 국면이 되고 있는데 하루 상승, 하루 숨고르기 이렇게 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 한해서만 약간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왔잖아요. 상한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힘이 좀 좋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대량 거래가 지난번에 의해서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수급적인 특징주의 좋은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또 현재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이 되면은 또 가상화폐 바람이 약간 불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비덴트 꼽아주셨는데요. 이 빅섬 전 회장이죠. 1심 무죄 선고 판결 속에서 관련주들 어제 빨간불 흐름 보여줬습니다. 좀 시세 차익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다시 눌림목에서 다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가능성 있다고 엿봐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이 참여 코드 0224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2위 종목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모아 데이터입니다. 네, 모아 데이터를 꼽아주셨네요. 이슈가 어떻게 될까요? 예, 모아 데이터 부분들은 약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챗봇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12월 달에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뭐 최근 뉴스에는 2가지가 나오는데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예전에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가 뭐 백화점 형태로 전국에 한번 붐이 쫙 한번 일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먹거리로서 전국의 데이터 센터가 이런 흐름의 부동산 개발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뉴스 회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방 자체의 어떤 붐 조성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카카오 현재 먹통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노란톡에서는 선행학습을 좀 했었습니다. 챗봇에 관련된 영상인식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챗봇 관련된 기술 그렇게 되면서 마인즈랩도 굉장히 크게 적중을 좀 선행학습 때문에 종목학습 때문에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했던 것도 났고 그다음에 챗봇의 대장주가 솔트룩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나머지 후발주 부분들은 영상 처리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음성 인식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제공이 된 것이 이제 데이터 관련된 처리 초기부터 정보 분석 이런 것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아 데이터하고 데이터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CCTV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달아나만 놨지 24시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 인식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 쓰러졌다든가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그 물건을 훔치는 이상 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데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을 데이터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캐치가 좀 진행이 된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하고 데이터 솔루션이 현재 선행학습으로 괜찮다면서 계속해서 학습을 했던 건데 어제 오늘 드디어 떴습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 부분들은 전체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한번 그 크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조정을 보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은 보통 3개월 주기로 가는 경우 있고 또 60일선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3개월 주기 사이클이 형성이 좀 되죠.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좀 되고 그다음에 21선과 60일선이 수렴작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이렇게 뭐 진행이 되는 그런 그 양상이 또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갭상승이 좀 일어났죠. 그러면 갭상승이 일어났던 뭐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갭상승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갭상승이 있으면은 갭에 대한 중심을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오전 내에 계속 지지를 보여주다가 오장에 아랫꼬리를 단다 하면은 그 다음 날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갭상승이라는 것은 그날 상승할 현재 그 가격이 한 번에 반영이 됐죠. 그러면은 오전에 만약에 보합에서 출발했으면은 시가까지 현재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가까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합에서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현재 조정이 되면 절반까지 조정이 된다 이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절반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해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절반에서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횡보 등락을 해주다가 종가에 만약 오르려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내일도 가는 거고요. 종가에 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내일 조금 약보합 정도에서 현재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참고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아침에 시가에 상을 좀 기록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종목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또 테마에 대한 순환매를 학습한 것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 중요하다 좀 생각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모아 데이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또 다른 종목으로 데이터 솔루션도 함께 공부해가면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기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임상현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위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대박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화일약품입니다. 네, 화일약품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사용을 확대된다 하는 그런 때문에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리지널 화일약품이 이제 올랐던 부분들은 감기약 풍기 현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수급이 딸린다 이렇게 좀 이런 어떤 현재 어떤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었는데 화일약품은 사실 이제 감기약 제조 업체는 아니고요 원료 요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약을 제조할 때는 그 각종 들어가는 원료를 납품을 하고 또 그 새롭게 완제해서는 여러 가지 성분을 합쳐서 이제 완제 의약품 이렇게 지금 생산이 되는데 원료 의약품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 그다음에 특히 항생제 관련된 약품을 좀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감기약뿐만 아니라 지사제, 설사제, 그다음에 항생제 관련된 부분들도 코로나 관련된 어떤 그 증상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같이 덩달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이제 대마 관련된 부분들은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치료제로서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는 어떤 유일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마라는 안 좋은 인식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자제하고 또 새로운 마인드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랜 그 전통 의학에서는 대부분 이게 치료제로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검증이 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마가 왜 이렇게 복용에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또는 이런 부분들 의료 쪽으로 왜 적용하지? 이런 그런 부분들의 부정적 인식은 좀 현재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현재 저점에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 등락을
동작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제 급등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KPX 생명과학 그다음에 그 화일약품, 현재 국제약품, 경보제약 이 네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KPX 생명과학하고 화일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보제약은 약간 신고가를 좀 내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화일약품하고 국제약품은 현재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약간 후발적인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갭상승의 음십자 도정이죠. 근데 보합에서 보면은 이제 상승사파 형태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급증을 해줄 수 있죠. 거래량 매물 소화의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사이클로 보면은 한 달마다 상승이 반복이 되거나 또는 20일마다 상승을 지지를 받고 터닝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정확하게 부응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20일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루 전에 뜨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숨어 있는 상승 삽발 형태가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지금 그 3주 연속 횡보를 좀 해주기 때문에 2단 상승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화일약품을 제시하지만은 현재 국제약품하고 같이 두 개를 현재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한 이 종목군도 이미 눌림목 바닥에서 종목에 대한 학습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개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중요성, 선행학습의 중요성 대단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화일약품이었고요. 또 화일약품과 곁들여서 함께 봐야 할 종목 국제약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좀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위부터 3위 종목 모두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7287님께서 삼성물산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12만 7천 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재 가격 11만 4천 원 흐름 지나가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의 내용은 뭐 잘 아실 거 좀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만 하게 되면은 약간 종합상사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삼성물산의 이제 건설 사업부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 사업부로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해외에 대한 중동에 대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많은 기업도 일부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하고 이제 삼성물산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도 좀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중동에 대한 새로운 캐시카의 붐 때문에 또 이재용 회장 회장으로 승격이 됐지만은 최근 두바이를 또 방문하고 있고 또 바카라 원전이라든가 또 중동 네옴시티 수준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 1월달 정도가 좀 되면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본계약 수주도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한번 약간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랜 동안 이렇게 박스권이 좀 진행이 되다가 박스권을 약간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61선을 바라보면은 이게 이제 경기선이라 볼 수 있죠. 이 회사의 경기선. 근데 이 부분들이 우상향으로
현재 좀 피크를 약간 올려가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의 저점들이 이제 매우 높은 부분들을 알 수 있죠. 지수 대비로 봤을 때. 그래서 현재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이런 흐름들이라고 보면은 이제 고점은 고정이 되고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12만 이제 7천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12만 5천 원 이 내외 이 부분들이 하나의 그 저항선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10만 원하고 20만 원을 우리가 4분의 1 토막하고 또 3분의 1 토막 내봅시다. 그러면은 4분의 1 토막을 내보면은 12만 5천 원, 15만 원, 17만 5천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만 5천 원이 이렇게 저항급이 생긴 이유도 바로 이 파동에 대한 균등 가격의 마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만 5천 원 정도에서 약간 매도나 아니면 비중 축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전략을 좀 찾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36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이고요. 하나솔루션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 54,500원, 54,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자 하나솔루션 42,550원 지나가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재생 쪽 관련된 현재 재생 에너지 관련된 열풍 중에 또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쪽에 많이 특화된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반등에 좀 성공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 또 매년 어떤 그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매매에 있어서 또 이미 시세가 반영이 되는 경우는 또 몇 달 동안 쉬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시세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급등을 하면은 급등에 대한 절반을 상승 추세라고 생각했을 때는 절반까지는 기본적으로 빠진다. 이것만 하나만 주의를 하시면 좀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100% 시세 안에서 모든 것은 움직여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저점이 이제 3만 원이죠. 3만 원이면은 이게 더블 정도가 되면은 시세의 한계, 시세의 이 박스권이죠. 시세의 국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6만 원이 한계인데 실제로 봤더니 5만 5천 원 900원이 저항값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현재 이 저항값을 돌파를 하고 2단으로 올랐죠.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그러면은 조정을 약간 보여줬는데 조정은 뭐라고요? 현재 올라간 것에 대한 절반이 빠지면은 다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빠지는 것도 2단으로 빠지면은 현재 조정이 완료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단으로 빠졌냐 빠지지 않았느냐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000원에서 현재 마음이 착한 투자자는 2단으로 빠진다는 게 보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보일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빠졌죠. 이 진폭하고 이 진폭이 어떻게 됐습니까? 2단으로 다시 주기 반복이 되는 모습들이 이게 한눈으로 봤을 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게 저점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시 2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던 것을 다시 제자리 반납하거나 항시 파동은 일정한 균형과 대칭, 투자 심리가 바뀌는 전환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저점에서는 망청 음봉이 되면은 추세 반전이 된다. 이틀을 하나로 합쳐 보더라도 이거는 망치형 음봉이 된다. 그래서 이일봉을 한번 봐볼까요? 이일봉을 보더라도 현재 망치형 음봉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세 반전이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반등이 되려면 어디까지 반등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2단으로 빠졌기 때문에 2단 하락은 1단 되돌림이다. 가장 기본이 된 거죠. 1단 되돌림이 되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까지 되돌림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60일선까지는
현재 저항을 보이다가 조정을 보이다가 상승 추세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000원이 이제 마디매매 가격인데 매수가에서 살짝 밀려주는데 어쩔 수 없이 48,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일단은 뭐 매도를 약간 단기면은 매도를 비중 축소를 했다 다시 잡는데 약간 중기로 이제 보시자면은 5만 4천 원 근처까지는 한 번은 약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자 성향별로 약간 판단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하나솔루션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도 임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이 네모박스에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0224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자로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임상현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나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